예시 문제 3번은 답이 없었는데 예시 문제 3번에서는 F1, F2를 구하여라 그러는 문제인데 F1은 550, F2는 200N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문제였었고 나머지 적용 문제들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적용 문제 1번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선생님 쉬운데 아니 쉬운 거 말고 적용 문제 1번에 대해서 가, 나, 다 상황에서 여러분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원래는 물체의 회전축이라는 것을 내가 임의로 정해도 괜찮기 때문에 내가 아무데나 정함에 따라서 같은 힘에 대해서도 돌림힘 효과가 달라지는 숫자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야, 네 맘대로 하지마. 회전축은 여기야, 또 여기야, 여기야 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그림 똑같아요. 단면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이 물체들의 크기는 F라는 크기로 똑같을 힘들을 여기서 요렇게, 요서 요렇게, 요서 요렇게, 여서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힘들을 가하고 있을 때 가, 나, 다 상황에서 회전축은 오른쪽 구탱이라고 이렇게 잡고요. 그 상황에서 물체들이 받을 저 두 힘에 의한 알짜 돌림 힘들의 크기 비는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안 돌아갈 것 찾아봐라 라고도 했는데 이 두 힘에 의한 돌림힘 효과, 두 힘에 의한 돌림 효과, 두 힘에 의한 돌림 효과들에 의한 돌림이 계산이 됐을 때 얘는 안 돌아가니까 0이겠죠. 얘랑 얘는 돌림힘이 알짜 돌림의 크기가 몇 대 몇? 가에서는 물체 두 개의 힘을 여기서 받고 있어요. 우리 이 정사각형 단면들을 요만큼의 거리들을 R 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요 힘에 의한 돌림힘 효과는 얼마냐 그랬을 때는 이 힘의 작용점은 바로 요 지점이고 거기서 가해지는 힘이 이렇게 오른쪽이니까 그 점 지나면서 힘의 방향 연장 쭉 한 다음에 문제에서 정해준 오른쪽 아래 5점 회전축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직선과의 최단 거리를 구하면 그게 R이죠. 그죠? 힘작용한 지점까지 요렇게 그어서 이거 길이 찾아서 사인 세타 곱하지 말고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엔 R 나오겠다. 그래서 얘에 의한 돌림 효과는 RF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루트 5R 사인 세타요 그렇게 하지 말고 RF라고 결국엔 나올 거고 그 돌림인 방향은 회전축 여기인데 요쯤에서 요렇게 가는 힘에 의해서는 그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겠다. 시계 방향이다. 정해주고요.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요 점에서 힘을 가하는 방향 연장해주면 이 직선과의 최단 거리가 R이니까 얘에 의한 돌림힘도 RF요 해야 되면서 회전축이 여긴데 여기쯤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냐? 그죠? 이 방향 찾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잘 안 되면은 따로 좀 물어보고요. 그냥 느낌상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 RF, 반시계 방향 RF라서 알짜 돌림힘은 0이다, 0Nm다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두 힘에 의한 돌림 효과를 각각 구할 건데 회전축은 여기요. 얘는 여기에서 작용하는데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여기 지나면서 요런 방향 연장 해주면은 회전축으로부터의 최단 거리가 ER이라고 나오겠네. 그러니까 얘에 의한 돌림힘 효과는 ERF 크기면서 회전축이 여기인데 이쯤에서 이렇게 가면은 전체 물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것 같다. 얘는 여기에서 가해진다라고 해서 화산소에 화살표 딱 찍었고요. 여기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거 이렇게 쭉 아랫방향인 힘이에요. 연장했더니 얘의 최단 거리는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막 이런 거 구하고 그러지 말고 최단 거리 요거네 R이네 그 값 자체를 사인 세타 두 번 또 곱하고 그러지 말고
이 길이를 이 힘이랑 직접 곱하자. RF요. 반시계 방향이요. 그래서 R자 돌림힘은 시계 ERF, 반시계 RF니까 시계 방향 RF요 하면 되겠어요. 시계 아니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두 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그 방향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요것도 해보면은 여기서 얘는 가해지는 방향 작용점, 힘의 방향 연장, 요 길이는 R, 요거가 최단 거리, 요 길이를 찾아서 RF 이렇게 가해지는 거 아니에요. 반시계. 여기에서 요거 가해지는 방향 연장한 것까지는 진짜로 이거는 그냥 요 길이 자체네요. 그래서 요거는 R이니까 R 하니까 RF 여기서 이렇게 되는 데서 이쯤으로 밀면은 물체는 요렇게 돌아갈 것 같다. 반시계 방향 해서 반시계 RF ERF로 반시계 방향 해가지고 R자 돌림이 굳이 비교하라 그러면은 시계 방향 RF 반시계 방향 ERF 크기는 뭐 1대2 요 정도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어요. 자, 계속 RF 사인 세타라는 크기 구한 돌림 크기 구하는 방법 말고 결국에는 R'F를 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거. R'F가 뭔 소리야? R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의미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구할 때에는 힘점에 작용점에 힘 방향 연장해서 직선 하나 긋고 회전축에서 그것까지 최단 거리를 힘에다 직접 곱하자 라고 하는 요령을 써야 이런 문제는 좀 더 쉽게 풀린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특정 힘에 의한 돌림힘 효과가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가 정확하게 나는 파악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물어보세요. 감각적으로 아니 이걸 것 같은데 저걸 것 같은데를 굉장히 쉽게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요. 적용문제 1번 추가적인 거 한번 풀어봤고 적용문제 4번도 여러분들 나름 받는 힘들 다 풀어보고 확인해보고 밑에 답하고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 직접 또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예시문제 6번이 나오는데 자, 예시문제 6번 내지는 7번은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예시문제 6번 먼저 예시문제 6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는 고민할 시간 잠깐 가진 다음에 바로 풀이 시작할게요. 문제 파악하고 어떻게 풀지 또는 충분한 사람은 풀이 한번 들어가고 식도 세워보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는 뭐 고민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보는 순간 이거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전체 물체를 이만큼을 하나로 봐야지 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막대기 여기까지 줄, 물체, 포함 이게 다 하나의 물체라고 보자. 그리고 줄이나 천장은 외부 물체라고 보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체를 따졌을 때 mkg은 이 부분만 mkg이니까 이 동그란 거 9 형태 가운데에서 질량 중심에서 mg 뉴턴이 10m 뉴턴이 g는 10m 뉴턴이 아래로 가해진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란 거 딱 가운데에서 아래로 100 뉴턴의 중력이 가해진다 라고 해야지 되겠고요. 다음 여기 막대기가 계시는데 막대기는 전체 5kg인데 얘들의 50N의 중력은 이게 받은 50N의 중력은 어디서 가해지겠니 하려고 그랬더니 대강 길이가 이러니까 하면 여기서 가해지겠죠 하려고 했더니 아니 여기 뭐가 많고 여긴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량 중심에서 중력을 받아야 되는데 질량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질량 중심을 찾고 싶은데 질량 중심이 어딜까 했을 때 여기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주냐면 서로 다른 물체도 한 물체로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널빤지, 물체 이걸 한 물체로 보기도 했었는데 한 물체라고 주장하는 걸 우리는 나눠서 볼 줄도 알아야지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D 한 녀석이 전체적으로 밀도 일정하게 5kg이라면 부분 잘라서 요만큼
요만큼 하는 막대기 부분 각각이 1kg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5개의 부분들이 각자 1kg이라고 나눌 수도 있겠네. 그러면 5번 중력이 1kg, 10N씩 가해진다라고 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대한 중력, 여기 나름 중앙에서 아래로 10N이 가해지고, 얘에 대해서는, 이 작은 막대기에 대해서는 나름 이것 질량 중심은 찾기 쉬우니까 여기요에서 1kg에 대한 중력 10N 가해지고, 요거 중앙 여기에서 아래로 10N 가해지고, 여기서도 10N 가해지는데 이건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지. 요렇게 ED라는 길이를 가진 부분은 요렇게 해서 2kg이니까 이만큼에 대한 질량 중심, 여기에서 중력 20N이 가해진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 요렇게 보는 것도 또한 가능하고요. 그 다음 10, 10M, 20, 100N, 100N 이렇게 했는데, 요 장력도 원래는 고려를 해줘야 되죠. 이런 물체에게 외부 줄로부터 장력이 위로 가해질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 고려는 해줘야지 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이거는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위로 T, 아래로 50, 100, 10M 해가 한 거 150 더하기 10M이 T가 돼야 된다. 요거는 우리 R자임 제로 조건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돌림힘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되겠다. 이 상황에서 회전축을 여기로 잡읍시다. 이게 편해요. 미지수가 R자 돌림힘이, 미지수에 의한 돌림힘이 0 되는 곳을 찾는 게 요게 식을 단조롭게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회전축을 여기로 잡으면 각각의 힘들에 의한 돌림힘 효과 봅시다. 여기서 아래로 가해지는 10N은 직선 거리 요거 D 2분의 1D니까 10M 10에다가 2분의 3D 반식의 방향. 그 다음 여기서 가해지는 녀석도 여기에서 얘에 대한 중력 10N이 가해지는 방향 연장하면 결국엔 얘하고의 고 최단 거리는 또 1.5D 2분의 3D, 그러니까 10 곱하기 또 2분의 3D 회전축인데, 여기쯤에서 가해지는 힘은 물체를 반식의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가해지는 거 연장해보니까 이것도 D 0.5 2분의 3D 요래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해지는 거 중력 연장, 이 최단 거리가 이번엔 D라고 나오네요. 얘에 대해서는 돌림 효과가 10N 곱하기 거리 D, 그냥 곱한 걸로 반식의 방향. 여기에서 가해질 이 전체로 보면 20N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회전축에서 가해지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돌림 효과는 0. 그 다음에 얘 하나 남았네. 여기에서는 중력 가해지는 거 연장해서 여기서부터 거리는 그냥 D, 100D, 100N의 D. 회전축이 여기인데 이쯤에서 이렇게 당기면 물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가려는 효과를 받을 거니까 시계 방향해서 반시계 이것도 아니냐? 반시계 시계 하니까 다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된다 해서 식에서 이제 D는 그래서 길이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요래해서 이항한 다음에 N 구해주면은 이게 몇 킬로더라? 4kg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지만 통으로 봐서 한 물체처럼의 거꾸로 한 물체지만 나눠서 적절하게 잘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선생님 근데요, 이거는 10N, 1kg, 2kg라고 봐야지 돼요. 이거 1kg라고 보면 안 돼요. 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중력이 2번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계산해도 완전히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똑같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질량 중심의 신비예요. 질량 중심의 신비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저는 나눌 때요. 요거 여기에서 10N, 요거 여기서 10N.
요거 여기에서 30N 3kg의 질량 중심은 여기서 30N. 그래도 답은 또 똑같아지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풀기만 하면 오류만 없으면은 어느 만큼만 잘라서 어디에 대해서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답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식의 모양만 달라지는데 답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푼 요 방법이 최고다, 유일한 해법이다 이건 아니니까 각자 문제 풀 때마다 적절하게 필요한 방법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 문제 7번이 또 나오는데 적용 문제 7번 그림 보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철봉 같은 게 있고 철봉 같은 구조물이 있고 그 안에 니은자, L자 모양의 세로는 길이 2L, 가로 부분 밑에는 길이 L짜리 아주 가느다란 총질량 M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3개의 A, B, C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둥에 묶어놨더니 기울어짐 없이 예쁘게 잘 가만히 있었다라고 한다. 줄 A, B, C에 걸릴 장력 TA, TB, TC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랬네요. 자, 예시문제 6번과 거의 유사한 요령으로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한다,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당연히 여기에서는 원래 그냥 하나의 물체인 이런 L자 꺾인 모양 물체의 니은자 모양의 물체가 전체 질량이 mkg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얘는 무슨 힘을 받느냐? 요 줄 연결되어 있으면 몰라 미지수 값의 TA라는 장력을 위로 받고요. 줄에 의해서는 그 줄 자체로부터 당겨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TB, 이 줄에 의해서는 나름 또 적당한 크기 TC로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을 것이다. 질량이 mkg이니까 10mN을 이것의 질량 중심에서 그 위치에서 받을 텐데 얘의 질량 중심은 한 여기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딘데요? 허공에 있어요. 질량 중심이. 그래서 요걸 찾기 귀찮으니까 가만 봤더니 이게 그냥 길다란 모양 두 개로 나눠서 본다면은 L, 2L이니까 요 긴 막대의 질량이 3분의 2m kg, 요 짧은 막대의 질량은 3분의 1m kg. 길이비가 2대 1이니까 질량을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질량에 의한 중력 2번 받는다 생각하면 3분의 2mg가 3분의 2mg, 3분의 20m kN이 요만큼의 나름 중앙에서 요거 2L이니까 L 떨어진 요 지점에서 아래로 3분의 2mg N이 가해질 거고요. 요거는 그냥 길게 생기기만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질량 중심은 가운데 있겠다라는 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런 이상한 데가 아니라 요 부분의 한정 여기 있다라고 하면 되니까 아래로 3분의 1에 해당할 질량에 대한 중력이 가해지겠다 하자. 자, 그랬을 때 물체에 가해지는 힘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있을 때 전체 물체는 정지 상태 유지해야 되니까 일단 R자인 0 돼야 되겠다. 위로 TA는 아래로 3분의 2mg, 아래로 3분의 1mg. mg하고 무조건 같네요. 그냥 그렇게 나오고요. TA 값은 그냥 결정이네요. 다음 왼쪽으로 TB, 오른쪽으로 TB. 왼쪽, 오른쪽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TB나 TC는 크기가 그냥 같아야 되겠다. 야, 니랑 니는 똑같은 크기네. 그냥 T라고 합시다, 요거는. 그랬을 때, 이게 R자인 평형 상태, 물체가 가만히 있을 상태에 대한 얘기고, 이제 돌림인 평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상쇄됐다라고 해서 돌림인 효과도 상쇄되는 건 아니니까 다시 다 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힘에 의한 돌림인 효과를 적당한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잘 구해보자. 그럴 때 적당한 회전축이 필요한데 회전축 어디다 그리면 좋을까요? 회전축? 회전축의 좋은 후보로서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경험이거나 약간 생각해보면 되는 건데
여기 또는 여기다가 찍으면은 문제 풀기가 대단히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5개의 힘 각각의 돌림 효과 보자. 여기에 줄이 달려서 위로 가야질 TA, mg 크기죠. 그에 의한 돌림힘은 여기가 작용점, 방향이 이쪽이니까 연장하면 회전축을 지나버려서 회전축과 그 직선과의 최단 거리가 0 되니까 얘에 의한 돌림 효과가 0으로 나타나요. 여기 자체에서 줄 TB라는 크기로 장력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회전축으로부터, 줄 여기 붙어 있네. 거리가 0이니까 얘도 0Nm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 가해지는 3분의 2mg 중력도 쭉 연장하니까 여기 지나니까 최단 거리, 이 점 자체에서 직선 최단 거리 0 해서 얘 효과도 0 나오고, 자, 이제 얘네들이죠. 여기에서 가해지는 중력 3분의 1mg는 중력 방향 연장하니까 최단 거리 요걸 구해야 되죠. 요거 2분의 d. 그래서 이것에 의한 돌림 효과는 3분의 1mg에다가 2분의 1L 곱한 크기로서 회전축이 여기라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는 물체들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시계 방향이다 한 다음에 TC 적당한 크기 T에 대해서 줄에 의해 여기서 당겨질 장력에 의한 돌림힘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해져요. 그런 방향 연장 직선과 이 점과의 최단 거리 구하니까 내가 찍은 점은 2분의 3L 되는 지점이니까 T의 돌림힘 효과는 2분의 3L T라고 해야 되면서 회전축이 여기인데 이쯤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전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네. 000 효과, 돌림 효과는 0이고요. 요거랑 같아야 되겠다. L, 2분의 1 다 지우고 나면은 T는 9분의 1mg라고. TB, 장력, TC, 걸린 장력, 크기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9분의 1mg구나. 라고. TA는 mg, 9분의 1mg, 9분의 1mg 이렇게 걸리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씩 세웠으면 더 이상 설명할 거, 굳이 거기까지 계산을 하냐 싶은 것들도 좀 짜잘한 거, 이항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쭉 따라가는 과정, 문제풀이 과정 차분하게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24쪽, 25쪽에서는 풀이 방법이 약간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24쪽의 예시문제 7번하고 25쪽 예시문제 9번은 적용문제 9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얘네들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도 할 건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좋을까라는 것들은 그때그때 다른 건데 적용문제 8번은 2017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였었습니다. 2016년에 4년 전에 나온 문제고요. 예시문제 8번은 2016학년도 대비라서 2015년 6월에 나왔었던 모의평가, 고3 모의평가 문제였는데 자, 요 두 문제가 지금까지 돌림 문제 관련해가지고 가장 참신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얘네들은 푸는 방법이 약간 특수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돌림인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여기다가 실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굳이 그러니까 요런 방법을 쓰면은 막 힘 분석해서 하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서 특수한 방법을 좀 활용하면 좋겠는데 요거는 우리 일반 문제 다 푼 다음에 이런 문제도 요런 방법으로 적용하는 거 연습해보자 하면서 다음에 해봅시다.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일단은 기본 유형들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같이 보자는 얘기고 자, 포물선 운동 공기저항은 매번 무시할 거고요. 내가 땅바닥에서 물체를 수직으로 던지든 비스듬하게 던지든 어떤 건물 위에서 물체를 옆으로 던지든 비스듬하게 던지든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해 던지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가 최초 V라는 속도를 가지고 던졌다라 그랬을 때 이게
지면에 대해서 세타 각도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 물체는 오른쪽으로 V 코사인 세타로 던지고 위쪽으로 동시에 V 사인 세타로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물체의 속도를 세타 관련해서 분해해서 시작을 한다. 위로도 날아가고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모양이 복합적으로 얘의 운동에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지 될 거예요. 그런데 최초 던진 속도 요런 방향이었어 그러면은 이 방향에 대해서 세타 각도 요렇게 나눴을 때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속도를 따로따로 고려하자라고 하는데 요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사각형 그려서 서로 수직인 벡터 두 개로 나눌 거기 때문에 요게 세타라면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 크기의 두 개의 속도로 날려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적당한 시간 동안 날아가서 이런 위치까지 왔을 때 포물선 운동을 해서 이런 위치까지 왔을 때 내가 던지고 나서 t초 동안 오른쪽으로는 이러한 속도로 등속 운동한다 라고 해요. 지면에 나란한 방향으로는 공기저항 무시할 때 등속 운동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실제 날아가는 요 시간이 t초였다라 그러면은 여기 도착할 때까지 오른쪽으로 도달한 수평 도달 거리는 등속 운동을 t초 동안 했으니까 속도 v 코사인 세타로 t초 동안 간 요게 수평 도달 거리다 라고 할 거다. 자, 오른쪽 방향은 되게 쉬워요. 등속 운동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아래로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요렇게 날아갈 때 오른쪽은 신경 쓰지 말고 위로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중에 여기인 거야. 자, 그렇게 될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최고점이 완전히 위로 V 사인 세타로 던진 물체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최초 속도 위로 V 사인 세타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물체 m kg짜리라면 mg 중력 받아서 g라는 가속도로 10m/s 제곱 g라는 가속도로 일정한 가속도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다. 가로 방향 등속 운동, 세로 방향 아래로 10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를 합쳐서 생각하면 포물선 운동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나눠서 볼 건데 연습 몇 번 하면 금방 적응이 돼요. 되긴 되는데 포물선 운동은 이게 다고요. 등속 운동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로 시작하는 중력 가속도 G 크기의 가속,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보면 된다가 사실은 전부 다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 풀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용한 몇 가지 공식 및 풀이에 적용되는 방식 한번 알아봅니다. 먼저 자, 내가 굉장히 높은 건물 위 이런 데에서 물체를 낙하시킬 거예요. 굉장히 높은 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랫동안 낙하할 수 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에 무관하게 0m/s에서 출발을 한다면 1초 동안 여기까지, 2초 동안이었다면 여기까지, 처음부터 3초 동안 낙하를 했다면 여기까지 도착을 할 거예요. 중력가속도 10이라 그랬을 때 낙하하고 1초 후에 아랫방향으로의 속도는 얼마? 1초 후에 속도는 얼마? 10m/s죠? 당연히 10m/s죠? 2초 후의 속도는 얼마? 20m/s죠? 3초 후의 속도는 얼마? 30m/s죠? 10m/s 제곱 등가속도 운동을 1초, 2초, 3초 동안에 한 거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고 등가속도 운동을 이런 식으로 낙하를 통해서 하면서 1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얼마?
2초 동안 낙하한 총 거리는 얼마? 3초 동안 낙하한 총 거리는 얼마? 요거를 등가속도 운동식에다가 넣어서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외워줍니다. 그냥 요거 1, 2, 3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5, 20, 45m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워낙에 자주 나오는 숫자 쌍이기 때문에 자유낙하는 1초 동안 5m 해서 10m/s 되는구나. 2초 동안 20m/s 될 때까지 20m를 또 가는구나. 3초 동안은 30m/s 되고 45m만큼을 가는구나 라는 거는 외워줍니다. 4초, 5초는 잘 안 나와요. 굳이 요거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물리2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 하나 풀 때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 계산 시작하자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자주 나오는 말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외워주시고요.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확인만 먼저 할게요. 최초 속도 0에서 1초 후에는 10m/s 되니까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 얼마예요? 0하고 10m/s 있으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는 5m/s죠. 평균 5m/s로 1초 동안 운동했기 때문에 5m만큼 가요. 0m/s 출발해서 2초 동안 20m/s 될 건데 등가속도 운동 2초 동안 20m/s 될 때까지 평균 속도는 얼마? 10m/s로 2초 동안 가니까 20m. 0에서 30 되는데 3초 걸렸으니까 평균 속도 15m/s로 3초 동안 가니까 45m다. 이런 식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계산도 안 하려고 외우라고 한 거예요. 자, 첫 번째였어요. 암기 1번. 자, 암기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특수한 경우고 이것보다도 조금 더 일반적인데 이것도 따로 외워놓자 하는 걸 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적절하게 Hm 높이에서 물체를, 질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체를 자유낙하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얼마냐, 내지는 꼭 땅바닥 아니더라도 물체가 Hm만큼 낙하한 순간의 순간 속도는 얼마일까요? H로 나타내보세요. 그럴 겁니다. 몇 m/s? 루트 2gh/m라고 하죠. 요거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설명을 해도 괜찮고 0m/s 상태에서 속도가 0이어야 돼요. 아랫방향에 대해서 0m/s로 낙하하는 그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다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V는 루트 2gh/m라고 그래요. 자, 내가 이번에는 땅바닥에서 이거랑 상관없어요. 적당히 Vm/s로 던졌어요. 물체를 던졌어요. 그랬을 때 물체는 삐용 갔다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최고 높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Vm/s 던다. 나는 15m/s로 던질 거야. 37m/s로 던질 거야. 뭐 2.64m/s로 던질 거야. 했을 때 던지는 순간 난 얘가 어디까지 갈지 알아. 몇 미터까지 간다? H는 2G분의 내가 던진 속도 V제곱 미터까지 올라갑니다. 최고 높이 거기까지 올라간다. 다음 요걸로 다시 하는 건데 어떤 물체가 Hm 지점에 있었는데 Hm 지점만큼 내려와서 땅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릴 시간을 H로 나타내라. 그러면 몇 초 만에 여기까지 떨어질까요? 중력과 속도는 G. 몇 초 만에 떨어질까요? 루트 G분의 2H초 만에 떨어집니다. 루트 G분의 2H초 만에 떨어집니다. 요 세 식도 따로 외워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오타 있어요. 자,
적당히 t 시간 동안에 높이 h만큼 떨어지는 hm만큼 떨어지는 내려오는 동안에 그 th 그리고 자유낙하에서 v란 속도가 됐다고 했을 때 얘들 간의 관계식이 v는 루트 2gh, h는 루트 g분의 1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h는 그냥 2g분의 v제곱 여기 루트는 잘못 들어갔어요. t는 루트 g분의 2h라고 요렇게 세식은 외워주면은 어마어마하게 자주 쓰이니까 요것들은 외워주자. 암기사항 두 번째입니다. 좀 이상하다 이건. 암기사항 두 번째입니다. 그럴 때 말하자면 자유낙하를 5m, 20m, 45m 한 순간에 속도 그럴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는 나는 38m에서 떨어뜨릴 거야 라든지 나는 69m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몇 초 걸릴까 뭐 이런 것들 아무거나 다 넣을 수도 또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암기사항이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암기사항도 딱히 아닙니다. 암기사항도 딱히 아니기는 한데 은근히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외워줘야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역시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운동인데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지금부터 t초 동안 hm를 낙하해서 최종 vm/s가 됐다 라고 한다면 그 THV 간의 관계는 H는 V제곱 또는 T제곱에 비례하게 나오더라. 똑같은 식인데 루트 H가 V와 T에 비례하는 식으로 나오더라. T하고 V는 자유낙하 관계에서 정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요 비례식 똑같은 얘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가 돼야 되냐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릿속에 그냥 요렇게 비례해 라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암기가 돼 있는 게 문제 풀 때는 대단히 유용합니다. 요거 세 가지 숫자로 나오는 거 관계식 세 가지 암기사항으로서 요런 그 비례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뭐 당장 여러분 외우진 않았겠죠. 위에 몇 번 보고 오늘은 외웠는데 내일은 잊어버릴 거고 다음 주에는 다시 외워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걸 별도로 좀 노력해서 외웠을 때 포물선 운동 문제 적용할 때 문제풀이 속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또는 풀이 방법 자체가 접근하는 방식이 얘기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달라. 다시 얘기합니다. 포물선 운동 관련 문제는 계산 분량이 많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건 이렇게 던지고 저건 저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됐어 라고 막 지어내서 무궁무진한 문제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계산 까다롭고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거나 문제풀이 얼개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공식이니까 여러분 이거 정리해놓고 꼭 외우시고요. 요거까지는 내가 정리는 안 해놨는데 35쪽에 그래서 이게 써있죠. V는 루트 GH, H는 루트 지우고 2G분의 V제곱 그냥 2G분의 V제곱 T는 루트 G분의 2H 자유낙하를 시작했을 때 T초 후 Vm/s 되고 Hm만큼 내려간다 했을 때 V제곱과 T제곱과 H는 서로 비례하더라. V와 T와 루트 H가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35조 하단에 나오는 요 관계식들 외워주시고요. 36쪽, 37쪽은 무시하세요. 뭐 요거는 이런데 특히 굳이 공식을 쓰자면 이런 게 더 있다라는 건데 이건 뭐 몰라도 문제는 잘 풀리는데 알면 알아서 나쁠 건 세상에 없죠. 자, 그럴 거고요. 38쪽, 39쪽은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한 거고 본격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는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또한 쓰이는지 40쪽부터 나오는 문제로 확인할 겁니다.